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우리의 몸은 206개의 뼈와 100여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 관절은 움직임에 따라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관절염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관절염, 그중에서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광원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네.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 즉 무릎 관절이나 엉덩이 관절과 관계가 깊은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 또 골관절염, 골관절증이라도 불리고 대한슬관절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은 37.8%, 남성에서는 약 20%, 여성에서는 약 50%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그런 질병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1차성 또 2차성 관절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나 성별 또 유전적인 요소, 비만, 특정 관절 부위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2차성 혹은 속발성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이나 또 질병 및 기형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세균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후 관절 연골이 이제 파괴되는 경우, 또 심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 후에 발생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또한 그 대부분 이제 55세 이후에 발생하고 노화나 이제 연관된 변화가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나이가 많다고 모든 사람이 다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무릎에 이제 외상을 받는다든지 또 비만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으면은 발병 확률이 높겠습니다. 예, 노화가 관절염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는 건 또 아니군요. 그러면 유독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무릎의 이제 구조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네. 제가 요 무릎의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은 위에 있는 그 허벅지뼈와 또 밑에 있는 이 장단지뼈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예. 슬개골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제 뼈가 있겠고요. 이 각각의 이제 관절 끝 부분에는 두께가 한 2에서 한 4mm 정도의 그 연골로 덮여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골의 역할은 무릎 위의 뼈와 밑에 뼈가 이제 체중이 이제 부하될 때 그런 충격을 흡수하게 되고 또 이 안에서 이제 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운동이 되게끔 이제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예. 이러한 그 뼈 가운데 연골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반달 모양의 반월판 연골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연골이 역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유지해서 우리가 이제 무릎을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이 진행하게 되면은 관절 연골이 마모가 되고 또 더불어서 이 사이에 있는 이제 그 반월판 연골이 마모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이 관절 사이에 이제 간격이 좁아들게 되고 무릎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네. 보행에 지장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예, 무릎 모형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무릎이 아프거나 또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할 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닌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대체로 그 노화나 무리한 사용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서부터 이제 오른쪽까지 단계별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마찰이나 또 외상이 가해지게 되면은 연골이 손상이 되고 네. 또 그 연골이 이제 닳아서 이제 찢겨 나가고 벗겨지게 되고 또 삐걱거리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또 반달 연골판도 같이 해지고 약해지면서 이제 관절면이 더욱 이제 불규칙하게 되고 관절염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얇아지고 이제 마모된 연골하고 약해진 반달 연골판에 의해서 대퇴 허벅지뼈하고 정강이뼈 사이에 네. 이제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무릎 주위에 이제 인대가 헐거워지고 느슨해지면서 불안정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상을 입고 떨어져 나온 이제 연골 조각이나 그런 찢어진 연골판이 이제 관절 사이에 껴서 이제 자극을 주게 되거나 그러면 염증 반응이 더욱 이제 증가가 되고 물이 찬다든지 뭐 관절이 붓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무릎 내에 이제 연골이 마모되면 관절 손상이 오는 건데 그렇다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주로 이제 체중이 가해지는 자세, 즉 서 있는다든지 걸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주로 이제 무릎 안쪽 내측에 이제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앞쪽이나 외측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과거에 이제 연골판 파열로 인해서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거나 또 이제 골절 등의 외상이 있어서 2차적으로 이제 관절염이 발생을 한 경우 퇴행성 관절염과 더불어 반달 연골판의 이제 파열이 뒷부분에 무릎 뒷부분에 동반된 경우에 네. 이제 주로 이제 오금 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또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양반다리 자세를 하기가 어렵고 계단 내려갈 때 이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관절이 붓고 열이 나고 또 물이 차기도 하고 진행이 되면서 이제 관절 마모가 심하게 되면은 그 아픈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고 또 뼈가 이제 자라난 것 같이 만져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증상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활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체력도 전체적으로 이제 약해지게 되죠. 예.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은 무릎 사이가 이제 점차 이제 벌어지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보통 오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다리가 휘어지는 변형이 오고 무릎을 완전히 이제 구부리거나 다 펴지지 못하게 되고 또 쪼그리고 앉는 자세도 어려워지고 또 통증이 심해서 많이 이제 불편하게 됩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다리 변형까지 또 올 수가 있네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습관이나 자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부들 집안에서 일하실 때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걸레질을 한다든지 또 뭐 양반다리 또 장시간 이제 쪼그려 앉아서 이제 작업하는 경우에 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한다 등의 이제 무릎에 반복적으로 이제 가해지는 충격이 있을 때 또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스쿼트, 축구 이런 농구와 같은 과격한 운동을 이제 피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나쁜 자세나 이제 습관, 생활이나 직업, 또 운동 활동 등 과부하가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제 피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걸 이제 피해야 통증 경감은 물론 이제 관절의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이 그 체중 부하 관절의 이제 퇴행성 관절염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 관절 부위의 유병률과 그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그 증상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필요하다면 지팡이 등의 이제 보조 기구를 사용을 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는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죠. 예, 무릎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은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체중을 감량한다든지 또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사연 함께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 60대 후반 아버지께서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됐고 남은 오른쪽 관절의 경우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일단 지켜보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관절염이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돌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하셨습니다. 관절염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뭐 이런 돌연사에 영향을 끼치는지 질문을 해 오셨거든요. 돌연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염 환자는 이제 통증이나 부종으로 인해서 그 일상생활에 활동량이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고 또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비만이 생기게 되면 이제 고혈압이나 또 당뇨병,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심근경색이나 또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걷는 게 힘들어지니까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는 단계별 어떤 구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면의 간격이나 또 골극, 즉 이제 뼈가 자라나는 정도를 평가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동반된 연골 손상이나 그 연골판 파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찍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그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절염의 이제 정도를 파악할 때 그 켈그란 로렌스 분류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 간격이 이제 좁아진 정도, 또 골극의 형성 유무, 또 연골화 경화 소견 유무를 근거로 관절염의 이제 진행 정도를 분류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사진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초기, 중기, 후기, 말기 4개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맨 왼쪽에 이제 1기 사진이 되겠고, 네. 그 사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관절 간격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간격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극 형성만 돼 있고, 네. 2기, 3기, 4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네요. 내측 관절면이 좁아져서 네.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뼈하고 뼈가 닿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심한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고, 예를 들면 이제 연골 주사의 경우에는 1에서 3단계까지는 저희가 연골 주사를 사용을 하지만 그 후에 이제 3단계, 4단계에서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행 정도를 제대로 알아야 또 치료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일으킨다. 네,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이 관절염과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을 이제 악화시킨다기보다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식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즉 육류와 채소류가 적절히 배합되도록 식단을 짜고 모든 영양소가 적절히 포함되면서도 칼로리가 일일 섭취 적정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식단이면 충분하고 그렇다고 뭐 당뇨나 고혈압, 통풍의 경우처럼 식단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뭐 통풍 같이 그렇게 식단을 까다롭게 제한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살펴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빨리 온다. 예, 원장님,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 관계가 있나요? 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오. 관절염 환자는 관절의 동통 및 부종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이 이제 부족해서 이로 인해서 골의 양이 감소하는 2차적인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관절염 환자의 약 23%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성 호르몬과 골다공증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였네요.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불치병이다. 어떤가요, 원장님?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완치까지는 어렵더라도 조절은 가능한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재생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절염을 완치시키는 것, 즉 없어진 관절 연골을 다시 생기게 하는 것은 세월을 거슬러 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체중 조절, 운동, 물리치료, 약물요법, 또 다양한 수술적 요법 등에 의하여 통증과 기능 장애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관절염 초중기의 경우에 연골 손상이 경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된 그 통증의 원인은 무릎 관절의 그 염증 반응에 의한 경우로 이때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힌 뒤에 염증 반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이제 가라앉히는 방법으로는 휴식을 취하고 또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 통증만 있을 때는 온찜질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물리치료나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 치료, 또 관절 내 연골 주사 치료 등을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또 염증 반응이 이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고 과하게 이제 무릎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튼튼한 무릎을 위해서 무릎 강화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에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면 염증 제거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군요. 관절염 중후기 통증의 이제 주된 원인은 염증 반응 외에도 무릎 내 진행된 연골의 손상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이제 통증이 좋아졌다 악화됐다 하는 이제 반복되는 양상을 띠게 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가끔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무릎에 이제 멍이 들어있는 경우, 또 일부 연골이 벗겨져 나가면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 또 반월판 연골에 이제 부분 파열이 있다든지, 무릎 주위 인대나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건초염, 무릎 내 혈액막염 등에 의해서 이제 자극이 심해지는 경우로 이때는 이제 평소보다 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염증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또 연골 주사 등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에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염증 제거 소파술이나 또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세 천공술 등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연골 마모 정도가 심해 갖고 무릎이 이제 휜다든지 해서 그런 각변형이 동반된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술 외에 자가연골 재생술이나 줄기세포 치료술을 같이 해서 연골 손상된 부분을 치료를 하겠습니다. 예. 2기, 3기, 중기까지만 해도 재생술과 같은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손상된 연골을 이제 재생시키는 방법으로는 그 연골 손상으로 노출된 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골수 내에 있는 그 줄기세포나 성장세포가 이제 손상 부위로 나와서 이제 그 연골의 결손 부분을 덮어주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골이 이제 재생하게 되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연골 조직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런 연골 조직이 아니고 태어날 때 저희가 이루고 있는 연골 조직은 이제 초자 연골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런 미세 천공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연골을 이제 섬유성 연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인 경우에는
이제 좀 지속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연골의 질이 이제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또 이러한 그 연골 미세 첨공술의 이제 한계점은 주변에 이제 연골 정상 조직이 남아 있고 나이가 비교적 이제 젊은 환자에서는 양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술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 말기의 경우에는 앞서 초기, 중기, 후기에 시행하는 치료법들을 모두 적용해도 이제 증상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걸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골이 소실되면 말하자면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뼈와 뼈와 부딪히는 상태가 되니까 서 있는 것조차 힘들 것 같은데 연골 손상 정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 관절의 연골은 2 내지 4mm 두께의 이제 초자 연골이 이제 덮고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반복적인 사용이나 노화로 인해서 이제 그 마모가 돼갖고 닳게 되면은 퇴행성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 격렬한 운동, 외상, 충격 등으로 인해서 무릎 연골이 갈라지거나 이제 벗겨지면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죠. 인대나 힘줄 또 관절막 같은 경우는 혈액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완전 파열이 아닌 경우라면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 이제 스스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이 연골 조직은 혈액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서 부분 손상의 경우라도 스스로 이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ICRS라고 그래서 그 연골 치료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연골 손상 정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보통 1단계와 2단계 경우에는 이제 정도가 심하지가 않아서 충분한 휴식과 또 적절한 약물 투여, 운동 치료를 해서 증상 호전이나 관절의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더 진행이 돼 갖고 이제 3단계, 4단계로 가게 되면은 연골이 손상되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연골하, 골까지 노출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생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휴식이나 약물 치료 등으로 증상 호전이 어렵고 또 이런 경우 이제 연골 주변에 다른 이제 관절 내 추가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증상에 따라서 각형성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교정술, 오다리 교정술을 시행을 해서 체중이 이제 무릎 안쪽, 병변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를 건강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잠시 언급하셨지만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다리 변형이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휜다리를 함께 교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집을 예로 들면은 기둥이 이제 삐뚤어져 있는 경우에 집을 아무리 이제 뭐 고치고 하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그래서 저희 다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의 하지 정렬, 축이 교정이 똑바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연골 재생술을 같이 시행을 해야 네. 그 재생된 연골이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정술을 이제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교정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퇴행성 무릎 관절염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네, 우선 누워서 이제 한쪽 발바닥에 수건이나 밴드 등을 이제 걸쳐서 90도 각도로 잡고 펴주는 동작을 이제 반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겠고요. 또 의자를 붙잡고 서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까치발을 이제 들게 되면은 허벅지 근육이나 장단지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그 유연성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가락으로 이제 수건을 잡는 동작은 안정적으로 이제 근육을 스스로 도와줄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동작들이 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매일 꾸준하게 이제 하시면은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다행히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는 어렵지만 조절은 가능한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재생 능력이 거의 없으므로 관절염을 완치시키는 것, 즉 없어진 관절 연골을 다시 생기게 하는 것은 세월을 거슬러 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질환의 치료 목적도 질병의 완치보다는 환자에게 질병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정신적인 안정을 마련해 주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며 변형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질환의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체중 조절이나 운동, 또 물리치료, 약물요법 등의 비수술적인 방법과 다양한 수술적 방법 등을 적절하게 시행을 한다면 통증과 기능 장애를 충분히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광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장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